안녕하세요, 레드RPM 종송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한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중형 SUV 신형 산타페입니다. 현행 모델은 풀체인지된 5세대 신형 산타페고요. 자, 그리고 신형 산타페 키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 신차에 적용되고 있는 그랜저도 동일하죠. 약간 조약돌 모양의, 이렇게 보시면 오버랩 되시죠. 현대 마크를 요 형상한 요 키 디자인이 산타페에도 적용이 됐어요. 자, 어쨌든 자, 이번에 신형 산타페로 램프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웰컴 세레머니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어 오픈 요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웰컴 세레머니를 밝힙니다. 요 H자를 상당히 부각시키는 세레머니인 것 같은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잠깐 갔다가 오픈. 이렇게 앞에를 멋있게 놨으니까 뒤도 기대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뒤쪽도 오픈. 예상과는 달리 뒤쪽은 세레머니가 없습니다. 앞쪽에만 좀 더 집중시켜놨고, 여기를 연결해주는 이게 없어서 여기는 액션이 없는 건지, 어쨌든 뒤쪽은 별도의 세레머니는 없습니다. 일반 차량처럼 램프만 점등되는. 자, 웰컴 라이트는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원격으로 시동 걸고 차량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적용이 됐어요. 요 홀드, 요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 키, 스마트 키 전면부 말고 이 측면부 보시면 또 버튼들이 있어요. 맨 위에 버튼은 트렁크 개폐 버튼이고, 요 위에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버튼으로 차량을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중간 화살표 위쪽으로 된 거, 요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차량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해요. 이 상태에서 손 떼면 하던 작업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또 이어서 앞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뒤쪽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 눌러주면 차량 또 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이 신형 산타페에도 적용이 됐는데, 이 기능은 사실 되게 유용해요. 많이 쓰긴 하는데, 현재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여유로워서 차량의 도어를 열고 탑승하기에 어려울 때가 없을 때, 이때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빠듯해서 차량의 도어를 열고 탑승하기가 힘들 때, 이럴 때는 차량을 앞쪽으로 충분히 이동을 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오픈하고 도어 열고 탑승하시면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먼저 이번 신형 산타페로 변화 주면서 새로운 기능들, 몇 가지 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를 해줬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가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운전자 핸드폰, 스마트폰만 충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신형 산타페는 보조석, 동승자도 스마트폰을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옵션 사양이긴 해요. 참고로 해당 차량은 신형 산타페 그 최상위 트리 캘리그래피, 거기에 선택 사양 옵션도 거의 다 반영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구입하신 산타페랑 다른 부분들은 옵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렇게 두 개가 되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지만, 이게 차를 타다 보면 핸드폰 놓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운전자도 그렇지만 보조석, 특히 동승자가 탔을 때 핸드폰 놓기가 이렇게 도어 트림 쪽이나 이쪽에다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생김으로써 충전을 굳이 안 하더라도 핸드폰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확보해 준 부분은 상당히 괜찮지 않나. 충전을 떠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구성을 잘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 단자도 바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놨습니다. 충전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램프 점등이 돼요. 이쪽 보조석 쪽은 이쪽이 점등이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USB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충전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무선 충전 안 되시는 분들은 케이블 꽂아서 충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눌러져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위에 게 들어오죠. 다시 누르면 밑에 게 들어오고, 요 위에 걸 해 놓으시면 요거는 이제 핸드폰 충전만 돼요. 요거랑 같은 기능을 해주는. 그리고 요걸 하시면 여기다 케이블 해서 스마트폰 연결하시면 애플 카플레이든 안드로이드 오토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케이블 연결하셨는데 애플 카플레이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이걸로 바꿔주시면 인식이 되고, 그럼 차량의 애플 카플레이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번 신형 산타페도 그리고 유선만 지원을 해줍니다. 무선은 미지원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적용된 게 바로 이 부분 되겠죠. 뭐 중앙 콘솔이야 어느 차에든 다 있으니까 콘솔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대부분 개폐를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신형 산타페는 요 앞쪽뿐만 아니라 요 뒤쪽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주게 되면 뒤쪽에서도 개방할 수 있게, 공간은 하나예요. 공간은 하나고,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해서 2열 동승자가 2열 승객들이 탔을 때 중앙 콘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앞뒤로 수납 공간은 중앙 콘솔을 개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신형 산타페에 부각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에서 좀 구성한 새로운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형 산타페 하나의 특징은 수납 공간을 최대한 좀 구성을 한 이 부분이 아닐까. 뭐 컵홀더도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도 있고, 물론 이쪽에도 있습니다. 도어 포켓 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즘 그 현대나 기아 차들 보면 요 도어 포켓 쪽은 좀 얇게 가져가요, 두께를. 그러다 보니까 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지는, 그러니까 요쪽의 길이에 대한 부족함이 아니라 폭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번 신형 산타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쪽에도 상당히 공간이 괜찮아요. 그래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고, 이쪽 컵홀더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요 안에도 또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약간 고무 재질 해놔서 소리 덜 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간을 또 해놨어요. 여기도 패드를 깔아놨고, 그리고 이렇게 열면 또 글로우 박스 오픈이 되고, 기어 레버는 그 그랜저 적용됐던 전자식 기어 레버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활용하기에 상당히 유리해졌죠. 그런 이점을 살려서 무선 충전 팬트 뿐만 아니라 아래쪽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보면 공간도 이전 산타페에 비해서 넓게 느껴지지만, 이 수납 공간이 많다 보니까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좀 더 쾌적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이번 신형 산타페에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적용된 부분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잘 구성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번 신형 산타페에 처음 적용된 건 아니고, 요거는 팰리세이드에 먼저 선보였던 디지털 룸미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이용해서 여기 룸밀러에 화면 비춰주는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근데 제껴주면 그 일반 룸밀러 형태 거울이 나오고요. 이 레버를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카메라로 전환이 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광각, 미러 거울로 보는 것보다는 좀 넓은 화면을 보여줘서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요 레버 옆쪽으로는 버튼들이 있어요. 총 3개 버튼이 있는데, 요게 옵션 버튼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게. 그래서 밝기라든지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만약에 밝기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밝기가 줄어들겠죠. 요거는 밝기를 더 환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한번 눌러주면 요건 각도입니다. 시트 각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요런 뭐 일반 룸밀러보다는 좀 더 활용도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대신 좀 처음 사용하실 때 이질감은 있습니다. 좀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팰리세이드에 이어서 산타페에도 이렇게 디지털 룸밀러를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차량 공통적인 기능 살펴볼게요. 먼저 중앙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은 다 전자식입니다. 요즘 잘 사용하는 하나로 연결한 듯한 약간 꺾인 파노라마 스크린이 적용이 됐고, 두 개 연결된 듯한 디자인이 신형 산타페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적용된 그래픽은 이것도 그랜저에서 사용했던 그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다 새롭습니다. 기능들을 볼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것도 다 새로워졌고, 계기판 디자인도 새로워졌고, 요건 뭐 그랜저 적용했을 때 조금 뭐 말들이 많고 논란이 되긴 했지만,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심플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좀 디자인이 심심하다, 재미없다, 안 이뻐 보인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심플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보에 대한 전달력은 꽤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뭐 반자율 주행 관련해서나 속도나 뭐 주행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계기판은 이렇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차량 관련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 할 수가 있는데, 계기판은 뭐 그랜저 때랑 동일해요. 새로운 신규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설정 들어가면 이쪽에서 이제 다 차량 관련 세부적인 항목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클러스터 들어가시면, 클러스터가 그 전자식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좀 화면 밝기라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클러스 테마 선택 있죠?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클래식하고 심플 두 개 있어요, 테마는. 그래서 현재 이 숫자로 나오는 거는 심플이고요, 요거를 클래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예전에 그 바늘 아날로그 계기판처럼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심플로 했을 때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이렇게 두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그리고 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고 체크를 해놓으면, 신형 산타페는 드라이브 모드 이쪽에서 하시면 돼요. 공조기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거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총 4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변경할 때 좀 이렇게 스륵스륵 바뀌는 게 보이시죠? 컬러도 좀 이렇게 바뀌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2개의 테마, 클래식하고 심플 이렇게 돼 있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때마다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된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 하면 여기 운전석은 사이드 버스터 자동으로 조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 연동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나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할 때 이게 바뀌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스타일 C로 했으면, 요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일 때 이 디자인 선택이었잖아요. 요거를 C로 해놓으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고정해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보여드린 대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놓으면 알아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클래식도 동일해요. 드라이브 모드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됩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대부분 다 이전에는 텍스트였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이콘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고 간결한, 정리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차량 들어가면 이쪽에서 세부적인 기능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운전자 보조는 말 그대로 운전할 때 보조해주는 기능들, 안전운행, 뭐 주행 편의라든지 반자율 주행 관련, 그리고 주차 안전,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래픽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주행 안전 들어가면 전방 안전이라든지 전방 교차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모니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능들은 대부분 다 운전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활성화, 이게 비활성화고요, 요게 활성화입니다. 파란색 쪽으로 된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건 여기 후측방 모니터입니다. 후측방 모니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방향 지시등 넣죠. 이러면 좌측으로 가면 좌측 쪽, 여기 계기판에 이 모니터 화면이 보여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줘서 차량 변경할 때, 차선 변경할 때나 그때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요 기능이 후측방 모니터입니다. 근데 나는 이 들어오는 거 싫어, 좀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 지시등 넣을게요. 그럼 변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요 기능, 뭐 안전 주행 관련해서도 있지만,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라든지 요 세부적인 기능들도 이쪽에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드라이브 모드는 바뀔 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던 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이 드라이브 모드죠. 개별 설정할 수 있는 그 항목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에코로 할지, 노멀로 할지, 스포츠로 할지, 스마트로 할지, 스티어링 휠은 노멀로 할지, 스포츠로 할지, 개별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값을 마이 드라이브로 하면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그 기능을 세팅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에 없던 게 이 스마트가 되겠죠. 이 스마트는 뭐냐면,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에코와 노멀과 스포츠를 알아서 변경해주는 그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로 해놓으면 알아서 바뀌는, 그래서 이걸로 해놓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 불러오시면 바로 세팅이 되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 항목 보게 되면 승하차 편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승하차 편의는 뭐냐면, 시동 끄고 차량에서 하차할 때, 그때 시트를 자동으로 운전석 쪽은 뒤쪽으로 빼줘요. 메모리 시트라든지 이런 전동 시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트에 빠지는 걸 짧게 뺄지 길게 뺄지 사용을 안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차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뭐 길게 빼셔도 되고 짧게 빼셔도 되고 그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조수석 시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도 하차할 때 같이 뒤로 빼주는, 그러다가 다시 시동 걸고 출발하면 원래 있던 위치로 옵니다. 그러니까 요 기능 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시트뿐만 아니라 핸들도 이동시켜줘요. 위쪽으로 올려줘서 조금 더 승하차할 때 편리하도록. 그러니까 요 기능들은 여기 시트 항목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트 위치 변경하려면 요건 뭐냐면, 요걸 활성화 시켜 놓으면 운전석 시트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앞뒤로 가거나 뭐 등받이 하거나 요때 요 그래픽을 보여주는, 나 이거 볼래 하시는 분들은 켜놓으시면 되고, 나 싫어 하시는 분들은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도 그래픽이 안 떠요. 자, 그리고 요 스마트 서포트, 요거는 제가 드라이브 모드 할 때, 스포츠 모드 할 때 요 사이드 버스터 조여주는 그거를 선택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해서 시트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차량, 여기도 동일합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차량 들어가면 여기 라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실내 무드 조명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 밝기라든지 이런 거 조절할 수가 있는데, 신형 산타페의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해서 이번 신형 산타페 디자인의 메인 테마죠.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H자 형상으로 중앙 가로지르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도어 트림 요 아래쪽 손잡이 도어 아래쪽도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이쪽이 이쪽 새롭게 적용된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져요. 여기 보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동일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여기 스포츠는 레드 컬러, 밑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도어 아래쪽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때는 퍼플, 그리고 에코 모드일 때는 이렇게 그린 컬러, 그린보다는 약간 청색에 더 가까운, 그리고 노멀 모드일 때는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가 들어오는데, 연동할 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색을 하고 싶어 하실 때는 요 체크박스를 풀어주세요. 그럼 여기 색상 항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레드가 됐든 노랑, 옐로우가 됐든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쪽에 들어가서 64가지 컬러 중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신형 산타페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도어를 보면 여기 파워 테일게이트, 요거는 뭐 전동 트렁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열릴 때 속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으로 열리게 할지, 나는 빠르게 열리게 할지, 뿐만 아니라 높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완전 열린 상태, 여기 그래픽이 표시가 되죠. 3단계, 2단계, 1단계 단계별로 얼마나 열리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높이 설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트렁크의 속도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되어 있고, 요 밑에 있는 스마트 테일게이트라는 건 뭐냐면, 차키 가지고 뒤쪽으로 트렁크 쪽, 차량 뒤쪽 가서 3초인가 4초 서 있으면 트렁크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 기능을 사용할지 안 할지. 자, 편의, 여기 보면 휴대 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처음 설명해 드렸던 새로 적용된 원투잖아요. 그 전석의 원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활성화 돼 있으면요, 그러면 여기다 스마트폰 놓더라도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요 항목 들어오셔서 이게 오프돼 있는지, 그래서 만약 오프돼 있으면 켜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만 사용할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켜놓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반대로 여기만 사용할래 하시는 분은 여기 끄고 여기만 이렇게 켜놓을 수도 되고요. 이번 산타페는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뜨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 아래쪽으로 보면 공조기 컨트롤러가 자리를 했는데, 터치 조작이에요. 이쪽은 이제 다이얼로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쪽 관련해서는 다 터치로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물리적인 게 사용하긴 편해요. 근데 또 이것도 만약 막상 익숙해지면 좀 깔끔하고, 또 이렇게 조작할 때 좀 이렇게 보여지는 항목에 대해서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핸들 열선도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끼우면 되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네요. 그리고 시트 열선은 위로 올리면 되고요, 통풍은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통풍 3단계 켜놓으셨어요. 그럼 올릴 때 이렇게
줄이고 다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열선도 동일하겠죠. 아래로 내려서 해주고 통풍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더 거쳐야 됩니다. 통풍 가든 열선 가든 중간 단계는 거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프론트 있죠. 여기 리어라고 써있고, 이걸 눌러주면 뒤쪽, 산타페는 2열 쪽에 공조기가 따로 이렇게 돼 있진 않고 3열 쪽에 있습니다. 그 3열 시트 쪽,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 공조기를 켜고 끄고 바람의 풍량도 조절할 수 있는, 그거를 요 앞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 리어, 여기에 이렇게 스크린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조기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래로는 보여드린 대로 오토홀드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카메라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360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차량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이 카메라 기능하거나 후진으로 기어를 바꾸게 되면 또 자동으로 떠요. 자, 그리고 기어 레버는 전자식 이렇게 되어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을 돌리면 돼요. 그러면 D, 그 다음에 N, R, 그리고 눌러주면 P, 이렇게 변속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D잖아요. 여기서 N 안 거치고 R로 바로 가고 싶으시면 그냥 훅 돌리시면 돼요. R로 갔죠? 다시 반대로 위로 훅 돌리면 D로 갑니다. N 안 거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돌려주시면 되고, 누를 때는 P.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전에 버튼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괜찮은 편이고, 전자식 여기 이렇게 돼갖고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괜찮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먼저 기존하고 동일한 여기 핸들에 있는 핸들 좌측, 여기 핸들 아이콘, 이 버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핸들 아이콘 뜹니다. 그러면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대부분 타 브랜드들이 이 차선 유지, 그러니까 핸들 조향해주는 이 기능은 스마트 크루즈 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돼서 사용하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현대나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는 이것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은 조향하지 않고 페달만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핸들 조향, 차선 유지 어시스트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은 뭐 현대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와 갖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버튼, 요게 이제 크루즈 버튼이죠. 이거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요 아래 레버로 위로 올리면 속도가 1씩 증가하고, 쭉 올리고 있으면 10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려주면 속도는 1씩 내려가고, 또 쭉쭉 내리면 10씩 내려가겠죠. 여기는 올림픽대로니까 속도는 80km에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 이때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 거리 계산해서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 설정했더니 버튼 다시 누르거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이렇게 계속 잡고 있지 않으면 핸들 잡아달라는 알림을 띄워주고, 이 상태에서 잡지 않고 계속 가면 경고까지 합니다. 이때도 잡지 않으면 기능 해제되니까 이때는 살짝 핸들 보타해주면 기능이 유지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추가된 게 계기판 보시면 주변 차량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뭐 신형 그랜저라든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차선 자동으로 스스로 변경해주는 그 기능이 이번 신형 산타페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존과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 차량은 이렇게 주변 차량까지 인식을 한다는 건 이전에는 지정해놨던,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하고 후방까지 차량의 360도를 감지해서 스마트 크루즈로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조금 더 급하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도 좀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화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탑재된 이 부분도 괜찮고,
차선 변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차선 변경하는 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여기 보이시죠?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차선 변경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 보시면 요 차선을 보여주는 요게 있습니다. 요게 녹색불이, 그러니까 핸들 옆에 있는 거죠. 그게 켜져 있어야 이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 넣으면 활성화되고, 이때 되면 핸들에 손 떼도 차선을 스스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제가 그랜저나 이때는 딱히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봐서 그런지 좀 변경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속도가 60km 이상일 때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었어요. 요 화살표도 활성화가 됐었고, 근데 제가 아까 해보니까 30km? 40km에도 이게 뜨긴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을 쓸 수 있는 속도를 내려놓은 건지 어쨌든 활성화는 됩니다. 대신 이 차선 변경하는 게 이 후측방 이 경고랑 좀 비슷해요. 차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차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울리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차가 그렇게 가까이 옆 차선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을 안 해요. 그게 다 지나가야 또 차선 변경하고. 그래서 속도가 낮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차들이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기능은 뭐 자동차 전용도로나 이런 데서 사용하실 거면, 고속도로라든지 속도 60km 이상일 때, 좀 차량 간격이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은 좀 잘 쓰실 수 있는. 자, 여기까지 현대자동차의 중형 SUV 신형 산타페에 적용된 기능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레드알팸이었습니다.